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눈 감고 엉덩이로 재봉하는 그날까지 작고박의 달순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익숙한 가방이죠? 저희 공방에서도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 봉틀러들도 신나게 재봉할 수 있게 꼼꼼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 회원분들 작품이에요. 뭘로 만들어도 예뻐요. 그리고 오늘은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서 중간에 재봉틀 사용 꿀팁을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보시란 말씀이죠. 패턴부터 볼게요. 제가 이렇게 패턴을 그리는 방법을 자주 알려드리는데요. 자꾸 손으로 제도하는 법을 습관 들이시면 의상하실 때 편하세요. 보시면 대칭으로 겉감 2장, 안감도 2장 이렇게 대칭이에요. 똑같이 재단을 하시면 손잡이가 모양이 틀어지거든요. 대칭으로 이렇게 원단을 겹쳐서 겉감 2장, 안감 2장씩 오려주시면 돼요. 여기에 심지를 붙여줄 건데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솜을 좋아하시는 분은 솜을 붙여도 되고요. 저는 이번에는 소프트 가방 심지에다가 실크 심지를 같이 사용을 했어요. 이 가방은 손잡이 부분을 꼼꼼하게 봉제하시면 양면으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보시면 바탕색이 핑크인 원단을 겉감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하늘색 바탕 원단을 안감이라고 칭할게요. 보시면 겉감에는 가방 심지와 실크 심지를 한 장씩 붙였어요. 그러면 부드러우면서도 가방에 힘이 있어서 들었을 때 모양이 조금 더 잘 잡혀요. 그리고 안감에는 실크 심지 2장을 붙여줬어요. 보이시죠? 겉감이 조금 더 하드해 보이죠? 겉감은 겉감끼리, 안감은 안감끼리 이렇게 겉과 겉을 마주해서 시접 1cm를 빼고 빨간 점에서 파란 점까지 디귿자형을 봉제합니다. 겉감과 같은 방법으로 안감도 디귿자 봉제를 했고요. 안감과 겉감 각각의 바닥을 잡아줄 텐데요. 코너를 오리지 않고 디귿자 봉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옆선과 밑단 봉제선을 일직선으로 잘 맞춰주세요. 그래야 바닥에 직각이 예쁘게 살아요. 핀으로 밑단의 봉제선과 옆선 봉제선에 보이시죠? 포인트를 잘 맞춰주세요. 바닥에 4군데 포인트를 모두 핀으로 고정시킨 다음에 봉제선을 기준으로 직각이 되는 2cm 지점에 라인을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모두 봉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접은 심지를 붙였기 때문에 5mm 정도만 남겨놓고 모두 잘라주세요. 좀 더 힘이 있는 심지를 사용한 겉감을 뒤집어서 안감의 겉과 서로 만나게 겹치겠습니다. 겹친 다음에 겉감의 바닥과 안감의 바닥이 끝까지 밀어 넣어서 잘 만날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집게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초보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곡선 부분인데요. 겉감과 안감 각각의 포인트들을 집게나 핀으로 잘 고정을 하셔서 양쪽을 다 고정시켜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곡선 부분 2군데를 봉제를 해볼게요. 바늘은 꼭 꽂아 놓으시고요. 천천히 해보세요. 속도 안 높이고 보여드릴게요.
같은 방법으로 반대편에도 U자 봉제를 했고요. 가위밥까지 촘촘하게 넣었어요. 곡선의 깊이가 깊을수록 가위밥은 좀 더 촘촘히 넣어주세요. 그래서 가방이 큰 가방이 아니라서 저도 가위밥은 지금 굉장히 촘촘하게 넣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손잡이 부분이 짧은 부분을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펼치셔서 겉감과 안감이 봉제되어 있는 이 박음선을 기준으로 잘 맞춰서 집게로 고정을 해주세요. 저희가 뒤집기 전에 실제로 봉제하는 손잡이는 작은 손잡이에요. 안감 봉제할 때 창구멍을 낸 적이 없잖아요. 긴 손잡이 쪽을 창구멍으로 활용을 할 거예요. 작은 손잡이 연결 부분은 봉제를 했고요. 긴 손잡이는 봉제하지 않았어요. 이 봉제하지 않은 긴 손잡이 부분을 창구멍으로 활용해서 뒤집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손잡이 부분을 잘 펼친 다음에 안감을 안쪽으로 넣어서 손잡이 부분을 정돈해 볼게요. 저는 따로 다리미를 사용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리미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이음새를 깔끔하게 정돈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우선 손으로 이렇게 긁어가면서 모양을 잡았고요. 그런 다음에 긴 손잡이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겉과 겉을 마주해서 두 개를 연결해 주세요. 만약에 작은 손잡이를 창구멍으로 활용했다면 이렇게 트위스트해서 겉과 겉을 마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작은 손잡이를 먼저 연결하는 거예요. 긴 손잡이도 이렇게 위에를 연결해 주세요. 그럼 이제 손잡이 모양이 어느 정도 잡혔죠? 그런 다음에 봉제하지 않았던 시접 부분을 다리미를 활용해서 1cm 시접을 모두 잘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부분을 봉제해주면 완성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팁이 있어요. 특히 작은 손잡이 쪽이 봉제하기가 어려운데요. 손잡이 연결 부분부터 양쪽으로 두 번에 나누어서 봉제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세요. 잘하시는 분은 한 번에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가 이렇게 겉감과 안감이 만나는 밑부분은 되돌아받기로 여러 번 막을 거예요. 그러면 안감, 겉감 양면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잘 터지지도 않고 아주 튼튼하게 봉제할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제 손잡이 밑부분을 되돌아받기 해줄 거예요. 이 부분을 되돌아받기 서너 번 해주시면 깔끔하게 마감되면서 터지지 않거든요. 보시면 안감과 겉감 모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죠. 이때는요, 이렇게 손잡이 부분을 오므려서 평평하게 펼쳐서 그렇게 해주셔야 이 박음이 예뻐요. 다음에 이어서 아까 가위밥으로 곡선 처리했던 안쪽 박음선 상침으로 모두 마무리해 줄게요.
자, 오늘의 꿀팁. 재봉틀을 하다 보면 저희 회원분들도 그렇고요. 바늘을 하나 끼워 놓고 1년 동안 교체를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바늘도 끝에 뾰족한 부분이 무디어져요. 보이시나요? 완성된 줄 알았는데 곡선 부분 상침하면서 바늘땀이 5땀, 6땀 건너뛰었어요. 이럴 때 원인 중에 하나가 바늘이 무디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체한 지가 3개월이 넘은 것 같더라고요. 작업은 많이 하고. 그래서 바늘도 교체할 겸 기존 바늘에 무디어진 부분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바늘이 워낙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바늘땀 건너뛸 때는 둘 중에 하나. 아셨죠? 라벨을 붙이기보다는 가방이 귀여워서 제가 좋아하는 단추를 한번 달아봤어요. 예쁘죠?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